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인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과도한 시장 눈높이 탓에 극심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조금씩 완만해져 가는 가운데 중동이나 남미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패가 기업 가치 성장의 중요 과제로 거론됩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K뷰티 주가가 오늘도 길을 못 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적은 최근에 좀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장 기대치가 좀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 영향이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외 브랜드 수출이 늘면서 사실 최근 인디 브랜드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장 속도나 또 규모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 또한 높아졌는데요. 인디 브랜드의 고객사죠. 화장품 ODM 업체인 한국 콜마 코스맥스만 해도 올해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2거래일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맥스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법인 매출이 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7% 줄어든 점이 문제였습니다. 또 5월 코스피에 입성한 달바글로벌 역시 주가 상승세가 가팔라 왔는데요. 2분기 시장 예상치인 영업이익 362억 원에 못 미친 292억 원이라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APR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면서 당일 주가가 11% 이상 올랐는데요. 이 실적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라는 게 증권가에서 이번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이걸 중심으로 좀 투자 판단에 나섭니다. 지금처럼 기대치가 업계 전반에서 높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만 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아도 과도한 반응이 나오게 되고요. 또 증시라는 게 투자 심리로 인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 심리에 있어서 심리적 전환기일 때도 과도한 반응이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쪽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뷰티 산업이 피크아웃이라고 봐야 되느냐 했는데 저기 써 있네요. 피크아웃 멀었다. 네. 멀었습니까? 일단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증권가에서는 피크아웃 우려가 조금 과도한 상황이다, 이렇게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은 섹터의 기대치가 매우 높아서 실적 시즌 전후로 건전한 조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뷰티 업계 자체는 성장세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요.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적 증가율이 피크아웃 우려를 과도하게 크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뷰티업계의 의견도 대부분 증권가와 비슷했습니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피크아웃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인디 브랜드에 대한 해외 수요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사업을 권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추천을 했다고도 합니다. 네. 같은 업종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나눠 가질 파이가 좀 작아지고 수익성도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된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관계자는 경쟁자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레드오션이라고 하기에는 수요가 아직 크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3분기 이후에는 이제 관세 부담도 점점 심해질 텐데 말이죠. 네. 뷰티 기업들도 여기 맞춰서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일단 현재 시간 7일부터는 미국 수출 제품에 부과된 15% 관세가 있는데 이게 업계 전반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수출을 조금 줄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재고 소진을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가격 인상을 하고 판매량을 본 뒤에 또 수출 물량을 조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뷰티 업계 를 포함해서 모든 산업은 수시로 고객이 바뀌고 또 시장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업체들은 과거에 중국이 최대 매출 시장 중에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2022년만 해도 중국 매출 비중이 각각 70% 또 50%에 달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다만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와 또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게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 역시 중국과 같은 이유로 다소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23년 북미 뷰티 시장은 연 9%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그랜드뷰 리서치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연평균 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조금은 완만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 시장 성장이 다소 좀 완만해지는 추세라면 앞으로의 성패는 다른 지역 진출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뷰티 업계 흐름 보면 중국으로 갔다가 또 이게 미국으로 옮겨갔다가 이제 신시장으로 또 옮겨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곳이 남미와 중동입니다. 해외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중동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9%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미는 뷰티 전체로는 약 6.5%, 또 클린 뷰티, 즉 스킨케어나 친환경 제품에 한해서는 연 15.1%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일부 계층만 고급 화장품을 소비하다가 최근에 중산층까지 옮겨가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커머스나 SNS 쇼핑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동은 최근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자유가 확대가 됐고요. 남미 시장 역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에서의 정치 경제 불안으로 뷰티 업체가 그간 적극적으로 진출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업체 가운데서도 이들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ODM 업체인데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공장은 할랄 인증을 취득을 했고 신흥국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기업 공개 이후에 인도나 중동 또 중남미 등에 진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APR은 최근에 두바이 뷰티월드에 참석해서 중동 바이어와 여러 차례 미팅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대형주 가운데서는 LG생활건강은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은 과거에 자사 브랜드 라네즈를 통해서 중동의 공식 진출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K뷰티 성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